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서 직문 읽는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독서 지문 읽을 때 독서 지문을 뭐 주제에 따라서 보통 뭐 인문이다, 아니면 뭐 사회다, 아니면 뭐 과학이다,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게 글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주제별로 이게 쉽다, 이게 어렵다 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다루는 것처럼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정보량이 너무 많은 지문이 있는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독서 지문이 어떤 글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우리가 가만히 독서 지문을 생각을 해보면 독서 지문은 기본적으로 설명문이에요. 그죠? 근데 설명문인데 우리 옛날에 배웠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중학교 때. 설명문은 어떤 글이에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글이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글인데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글도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학교에서 이 종류를 배웠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요? 어떤 주제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문도 이런 글이 있고, 사회도 이런 글이 있고, 그리고 과학도 이런 글이 있어요. 이론 전개하는 글은 어떤 글이냐? 보통 뭐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이러저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론 전개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 전개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문단별로 요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포스팅에다가 독서 지문 문제 풀고 나서 그 녀석을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 포스팅을 제가 이따가 그 포스팅 올릴 때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그 문단별 요약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론 전개는 그 문단에 있는 내용이 결국 하나의 전체적인 이론을 구성을 한다고요. 그래서 첫 문단엔 1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고 2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고 3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고 4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고 5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결국에 어떤 내용이 있다. 하나의 말로 이렇게 엮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머리 좋은 학생들이, 그 머리 좋다는 게 이제 보통 한 2등급 이내쯤 드는 학생들이, 이런 거는 2등급 이내 드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얘네들은 기억이 잘 나요. 문단별로 내용이 요약이 되니까 자기가 내가 뭐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도 그 글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을 붙들고 있으면 문제 풀 때도 내가 이거 무슨 내용이었으니까 몇 문단 가서 찾으면 되겠구만 이라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 전개하는 설명문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뭐 이론 자체가 어려운 거라면 거기서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레귤러죠. 그냥 그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거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건 뭐냐 하면 그냥 개념을 나열하는 설명문이 있어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자, 그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면
다 읽지 마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다 읽지 말고, 자, 첫 번째, 개념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아이고, 이 개념어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이 개념어의 정의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이 개념어들 사이에 관계가 있겠죠. 그 관계에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자, 요것만 지키면 사실은 이 개념을 나열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론 전개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단별로 요약을 해서 그게 각각의 문단에서 전체 이론을 구성하는 것을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개념 나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없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려고 애써면 거기서 그거를 고민하는 동안의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읽지 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어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게 뭔데, 그리고 그게 다른 개념어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것만 표시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라는 거죠. 자, 그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 속도가 좀 붙을 겁니다. 자, 오늘 읽을 거는 제가 이게 학생이 들고 와가지고 한 거라 제가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출전이 나온 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문단부터 나눠 놓고, 이건 그냥 제가 버릇같이 하는 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읽는지를 제가 요령을 보여줄게요. 자, 현대산업사회에서 자본의 형성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데, 여기에서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여유자금을 연결시켜주는 시장이 필요한데, 이를 금융시장이라고 해요. 자, 금융시장에는 자본시장은 뭐 하는 거래요? 장기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준대요. 자, 그리고 단기금융시장이 있대요. 단기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한대요. 그리고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에 포함되고, 증권시장은 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가라는 거죠, 제 말은. 지금 제가 읽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봐봐요. 금융시장이 있는데,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 있고 단기금융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시장 안에 증권시장이 있죠. 그리고 증권시장 안에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문단으로 가볼까요? 특히 발행시장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시장을 가리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신규 발행하거나 증자하거나 스톡 옵션으로 한대요. 그래서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래서 뭐 기회를 제공받는데요. 자,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 그리고 주식의 생긴 명목 가격인 액면가를 곱한 것을 자본금이라고 한대요. 이 정도는 적어 놓으세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게 자본금이죠. 이런 걸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의 자산이래요. 자, 자본금을 유치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신규 발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식을 증가 발행, 추가로 더 발행해서 자본금의 크기를 늘리는 일을 증자라고 한대요. 그리고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직원들한테 주는 일도 있는데, 그게 스톡옵션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뭐가 있대요? 신규 발행이 있고, 이거는 주식이죠. 그리고
그리고 자본금 크기를 늘리는 게 증자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스톡 옵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은 또 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증자에는 뭐가 있대요? 무상증자가 있고 유상증자가 있대요. 대가 없이 주식을 나눠주고 대가를 받는 게 있대요. 자, 근데 무상증자에는 뭐가 있대요? 자, 일단 여기서 나눌게요.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죠. 근데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과 관련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익준비금을 내부에 축적하게 돼 있는데, 이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자본으로 바꾸고 새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그냥 준대요. 이거를 무상증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는 주주들이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나눠준대요. 근데 얘는 금액의 이동만 있지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데요. 자, 그러면 무상증자는 뭐냐 하면 이익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안 변하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나오죠.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대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모와 공모가 있대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모는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대요. 또 여기서 또 갈리죠. 기존이 있고 제3자가 있죠. 그래서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한테 주식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주는 거. 그리고 얘는 지분대로 보호한대요. 자,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들을 배제하고 회사 경영진이나 임직원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이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4문단 가면 공모가 나오죠. 공모는 지금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 있고 일반 공모가 있대요. 주주 우선이 있고 일반이 있대요. 자, 기존 주주에게 신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공모는 신주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는 발행 비용이 사모보다 훨씬 많아지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된대요.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서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가격 수준이 영향을 미친대요. 자, 신주 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신주 발행은 액면 발행이 있고 그리고 시가 발행이 있어요. 자, 액면가액은 뭐냐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는 거고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발행되는 시가 발행이 있죠. 자, 액면 발행은 액면가로 발행하고 금액을 납입받는 거고 시가 발행은 시장 가격과 발행 가격에 괴리가 없어서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금융시장에 자본시장하고 단기금융시장이 있고 자본시장 안에 증권시장이 있는데 증권시장 안에는 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이 되고 자, 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하는 게 뭐냐? 결국에 기업의 자본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금이라는 거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래요. 근데 그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자, 증자하는 방법이 있고 스톡옵션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증자하는 방법에는 무상과 유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상으로 증자하는 방법은 그냥 이익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 뿐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쌓아놨던 이익금이 있는데 그거를 회사의 자본금으로 바꾸니까 회사에 어차피 있던 돈이니까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안에는 사모와 공모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거에 따라 다르대죠. 자, 그 사모에는 기존 주주 배정 방식이 있고 제3자 배정 방식이 있대요. 그 다음에 공모에는 주주 우선 공모가 있고 일반 공모가 있대요. 그리고 신주를 발행할 때는 액면 발행이 있고 시가 발행이 있대요.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지금 옆에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자, 이런 녀석들이 문제를 풀 때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용어들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고 표시를 해놨고 어떤 정의가 있는지 표시를 해놨으니까 우리는 문제 풀 때 이 녀석들을 가이드로 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설명해서 그렇지, 말을 하면서 이걸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념어에 동그라미 그리고 정의에 밑줄 춤추고 그 관계들을 가계도처럼 저렇게 그려놓으면 저게 찾는 게 엄청 빨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읽어서 이해해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저거부터 표시해놓고 문제 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나열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지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히려 지금 이런 이론 전개 같은 경우가, 이론 전개 해주는 지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을 나열해 주는 녀석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요 방식 다 읽지 마라. 그리고 개념어랑 정의랑 관계를 표시해 놓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돌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론 전개하는 지문인데 제가 오늘 얘기한 방식을 쓰면 망합니다.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개념을 나열하는 지문이 나왔을 때 이 방식을 써야 통하지, 이론 전개하는 글에다가 이 방식을 쓰면 다시 와서 어차피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2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리고 뭐 그 여러 모의고사라는 건 사실은 수특 포함이겠죠. 수특에도 이런 방식들이 다 나오니까 여러 지문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론 전개구나, 이게 개념 나열이구나, 이런 녀석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도 여러분들의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